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형태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와 학교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이들의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많은 고민 또는 궁금증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아이들이 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애들의 말 중에 욕의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접두사처럼 사용되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금마와 니엠이에요. 이 말뜻은 보시면 알겠지만 엄마를 지칭하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말들 속에 아이들이 여성과 엄마를 혐오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런 단어나 이런 욕을 쓸까를 살펴보니 애들이 많은 부분에서 그냥 친구들 사이에 사용하기 때문에 별뜻 없이 습관이 되어서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언제부터 우리가 여성을 또는 엄마를 혐오와 비하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과연 이 단어를 어디서 배웠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가정일까요? 아니면 학교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점점 비하나 혐오의 표현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단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보시면 저 단어는 무슨 뜻이지? 어떤 단어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ASMR이라고 아세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ASMR은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정말 말도 어려워요.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전에 화이트 노이즈라고 있었죠. 부스럭대면 만족감이 들고 어느 안정감이 들어, 이런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한테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MC 스퀘어예요. MC 스퀘어 옛날에 뚜두두두두 하면서 알파파로 변형해서 공부를 잘하게 한다고 학생들을 다 잠재웠던 거, 그게 바로 이 ASMR의 원조인 거죠. 결국 소리로 인해서 무언가를 만족시키는 게 유행했는데 왜 그러냐? 유튜브에서는 뭔가 컨텐츠를 엄청나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소리를 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영상들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쟤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보면 아마 ASMR, 즉 소리로 누군가를 즐겁게 하고요.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JEM-TGR이에요. 이 JEM-TGR은 선생님들이나 또는 아이들이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존맛탱구리예요. 그래서 이 존맛탱은 애들이 줄여서 써요. 존맛탱.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맛있을 때 아니에요. 엄청 맛있을 때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한테 맛있는 걸 줬는데 애가 너무 맛있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존맛탱이요. 그럼 선생님은 당황하죠. 이건 욕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에요. 점점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우리가 흔히 안 사용했으면 하는 단어들을 접두어처럼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마지막으로 라떼 is a horse, 이건 어르신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이에요.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나일리지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안습이란 단어 아세요? 안습이 안구의 습기 차다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 이런 말인데 이 단어가 유행하기까지 약 2년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런 단어의 속도들이 매우 빠르게 변하는 거죠. 그럼 결국엔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단어를 쓰게 되면 문제 상황이 되는 거죠. 똑같은 단어가 어느 극단적인 세력에 갖다 놓으면 뜻이 변해요. 그리고 이런 단어를 저희가 모두 모니터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를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유튜브에 열광할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남자아이들, 여학생들과 남자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는 양상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유튜브만 하지 않고요, 게임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다양하게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어떤 영상을 많이 보냐면 재밌는 것 또는 게임 영상을 많이 봐요. 그리고 웃긴 영상,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정보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많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사용하지 않는, 조금 더 자극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아이들은 그게 인플루언서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추천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유튜브에서 내가 영상을 몇 개를 보면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용자가 있으면 그 이용자가 A, B, C가 유사하면 그 유사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천해줘요. 그리고 동일한 나이대에 유사한 것들을 추천해주면서 이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어른들도 유튜브에 한번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스터디로 또는 공부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고 있고, 그 정보를 데이터로 유튜브가 모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천하고 있는 게 지금 유튜브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천되는 영상 뭐가 아이들에게 인플루언서적으로 또는 영향력을 미치는 영상들이 계속 노출되게 되는 거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TV나 이런 데서 보면 성공의 신화를 보여줘요. 95억을 6살짜리가 벌어서 했다라는 게 나오면 우리도 나는 한 달에 얼마 버나? 애도 저만큼 버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차라리 우리도 유튜브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튜브를 하면 매우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우리 싸움 구경이랑 불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싸움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혐오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쟤네들은 도대체 인터넷에서 싸우면 돈이 생겨, 먹을 게 생겨,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 그 옆에 있는 보는 관전자들이 이 사람들을 후원해요. 그리고 싸움을 부추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게 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주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2천만 원인 거예요. 과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유튜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만 벌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 혐오 문화가 사회 전반에 펼쳐지게 될 텐데,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일부 때문에 사회가 망가지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이런 관심과 누군가에게 구독을 더 받기 위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게시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면서 문제 상황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유튜버나 아니면 BJ의 모습을 따라해요. 그리고 이런 비상식적 행동을 재밌는 일종의 놀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상적으로 우리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저게 가능해? 라고 느끼는 행동들을 이제 하는 거죠. 왜? 관심을 받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과 똑같으면 저희에게 관심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유튜버나 그런 것들을 인기 있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보면 이런 성향들이 고루 나타나요. 유아, 청소년, 성인 60대가 골고루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또는 이런 게 증가하다 보니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과이염군에 속하게 되는 거죠.